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았던 현대건설 도시정비 영업실의 김시혁 총괄 책임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원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바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장동진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문영광 매니저입니다. 날씨가 수요일 날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포근한 날씨라서 많이들 참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도 서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아마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거는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서를 지금 지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옆집은 냈는데 나도 내도 될까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못남고 계시는 분광 2구역이 미래 가치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름도 길고 뭔가 공공이 들어가니까 약간 싸구려 튀어나오고 이런 오해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도입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구가 계속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주택 보급률도 100%가 넘었는데 왜 자꾸 주택난 하면서 언론에서 떠들고 있을까? 아마 이상해들 하셨을 겁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빌라나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모든 주택들을 다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빌라 왕이니 전세 사기니 하면서 여러 가지 주택들의 그런 두려움을 약간은 좀 여론을 좀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부분의 얘기지만 내가 신혼부부로서 빌라에 들어갈 때는 많이 걱정이 되죠. 작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들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전세 자금으로 시부모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은데 아파트왕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아파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사기 행각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분에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가구분화 가속화로 해서 그 다음에 전세난이나 빌라왕이나 여러 가지 전세 사기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파트의 공급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계속 공급을 저희가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할 정도로 한 번에 완판이 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구 분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교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도심 내의 주택 수요 증가 및 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있던 집을 허물고 나서 더 높이를 층수를 높여서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공급을 하는데 구도심에서는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서울 시내의 68%인가가 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됐는데 민간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지자체가 인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 어떤 비리라든가 아니면 인허가에 대한 지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보통 빠르면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걸립니다. 10년만 걸려도 사업이 빨랐다고 신문에 날 정도죠.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급을 빨리빨리 해서 수요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공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여러 가지 투기 수요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제1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 5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이 여기는 없습니다. 민간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라는 준비 기관도 만들게 됩니다. 추진위가 한 군데만 생기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여기도 추진위, 저기도 추진위, 막 민간이 서로 난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소송도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제일 많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바는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하는데 10년 넘게 걸리는 조합도 봤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는데 동의율을 정부에서 올려버렸죠. 그죠? 4분의 3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야지 여기서 처진 추진위에서 승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할 때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비리에 봉착하면서 여기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많았고요. 이 단계를 넘어가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넘어간다고 해도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인가 총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인허가가 한 무려 3번이나 받아야 되면서 총회도 여러 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지연의 그런 원인이 됐었죠. 그리고 조합이 있으니까 이제 해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합이 또 해산을 안 합니다. 조합장 월급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휘말리게 되면 이 조합은 또 울매겨자먹기 식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소송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조합 예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걸렸던 사업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 도시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이 조합 설립인가 단계 조합 설립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LH라는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때로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을 하면서 조합 설립 단계가 없어지니까 이 추진위도 필요 없죠. 조합 설립도 필요 없고 조합 해산도 필요 없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만 없앴을 때도 상당한 시간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을 굳이 인허가 3번으로 가지 말고 한 번으로 묶어버리자라고 해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통합심의를 만들어서 인허가 기간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LH에서 모토를 삼는 거는 한 5년 정도 공사기간 포함입니다. 공사기간 포함해서 입주하는 데까지 5년 정도에 끝내버리겠다라고 지금 야심차게 지금 내놓은 사업 방식입니다. 이런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기부채납 부분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평의 땅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정부기관에서 한 10평 정도는 기부채납으로 세금으로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는 조경 공원도 설치하고 뭐 도로도 설치하고 하면서 정부를 위해서 내는 땅인데 그 부분도 맥스 최대한 25%까지 내던 거를 15%로 지금 줄이면서 기부채납도 적게 만들고 있죠. 그게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이 분양을 할 수 있는 분양 면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건축 규제도 완화를 해줍니다. 뭐 세부 청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경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완화를 해주는데 제가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을 쭉 보니까 제일 혜택이 많은 것은 바로 이 용적률 완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적률이 뭐냐면 100평의 땅에서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이제 200% 받았다 그러면 100평의 땅에서 2층을 100평만큼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 일반 분양 세대가 더 늘어나겠죠. 조합원은 10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200세대를 지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세대의 일반 분양을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300%라 그러면 2개 층의 200세대를 일반 분양을 더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어떤 이득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까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을 망라해서 모든 주택사업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분양, 그러니까 조합원 말고 토지등 소유자 말고 여러분들이 제3자에게 팔아서
수익을 남기죠. 이걸 일반 분양이라고 합니다. 일반 분양을 통해서 남긴 수익을 가지고 시공사한테 공사비도 주고 그다음에 조합 운영비나 토지 매입비나 설계 외역비나 이런 거를 총 통틀어서 사업비라고 합니다. 공사비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분양 수익을 통해서 남으면 어떻게 할까요? 남으면 내 주머니에 넣는 거를 환급이라고 하고요. 모자르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내는 거를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 세대가 10세대가 아니고 20세대가 되면 더 이득이 늘어나겠죠. 30세대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분양 세대가 많아지면 이득도 커집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은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시세 차익에서 분담금이 내는 부분이 기존의 용적률이 낮을 때 대비해서 용적률이 높아지면 분담금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득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에서 용적률을 종상향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데가 2종 아마 주거지구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3종까지 올려주게 되면 용적률이 아마 한 50% 맥스 50%까지 아마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그런 혜택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늘려주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한 예전에 그 주공아파트라고 하면 되게 저렴한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컸었죠. 그래서 LH에서 짓는 아파트는 그냥 주공아파트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게 대부분이고 그 안에 이제 마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아서 지었다 보니까 되게 이제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사업자들을 모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을 통해서 민간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공사와의 그런 소통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설계를 고급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련된 아파트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LH의 방침입니다. 초창기에서 물 좀 주실래요? 네. 초창기 때 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그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 그 유찰이 많이 됐었어요. 시공사를 뽑는다라고 했지만 민간 건설사들이 많이 안 들어가서 유찰이 많이 됐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공사비가 되게 낮았습니다. 공사비가를 되게 낮게 주면서 시공사들이 사실상 자기네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재도 어느 정도 세련된 자재를 써야 되고 조경이나 이런 외관도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낮게 주니까 자재를 가진 거를 쓰려니 하자가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저가의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자니 회사의 이미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유찰을 많이 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공사비도 되게 현실화를 해서 민간업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시겠죠.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가면 우리 부담금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요. 정부에서 또 하나의 방침으로 내어둔 게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시세 대비해서 한 7, 80%로 낮게 분양가를 책정했던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10%만 올려도 분양가를 현실화를 시켜도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3,000세대 정도 짓잖아요. 1,000세대가 조합원 물량이라 그러면 2,000세대를 평당 10%만 늘려도 엄청나게 분양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시세를 현실화시키면서 일반 분양 수입은 늘려주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현실화시켜서 민간 사업자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는 아마 공공재개발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강 2구역만의 그 사업 방식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지금 총 50군데가 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일반화된 사업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도 아니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정부에서 하는 사업장이니까 더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강 2구역을 왜 현대건설이 지금 들어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을까요? 이 금강 2구역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강남까지 접근성이 여기서 차가 안 막히면 제가 알기로 한 30분 이내에만 가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출퇴근하는 젊은 수요들을 땡길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분양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강이구역이 이처럼 지하철의 역세권도 아니고 저희는 초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초역세권에 지금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초품화라 그러죠. 초등학교가 있으면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1000세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시 입주를 하시겠지만 2000세대는 아마 어느 단지나 그랬는데 젊은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젊은 세대들 있죠. 이 세대들이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어린아이들의 학군이 좋은 데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립 유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립 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이유가 바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으면 초품화라 그래서 분양의 성공적인 분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초품화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BRT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경전철이지만 전철이 아니고 버스지만 신호 체계에서 우선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BRT 사업까지 지금 아마 20 확정이 됐던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다 단지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금강이구역뿐만 아니라 신도시급 지금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평이나 기름의 뉴타운이 지금은 다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6만 세대가 훨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지 한 단지 준공을 할 때마다 소비시설이 갖춰지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단지가 다 입주하고 나서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름만 들어도 알고 계시는 그런 뉴타운의 직접의 이익을 직접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 법조타운이 지금 이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마 29년도에 확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전 단계, 이전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사업을 내년부터 바로 초스피드로 간다라고 하면 5년 만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29년 정도 여러분들이 입주하는 시점에는 이 성남 법조타운과 앞서 설명드렸던 BRT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들이 다 갖춰지고 나면 입주하면서 이런 직접의 이익을 직접 몸소 느끼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초동에 가시면은 왜 법조타운 있잖아요. 서초동에 법원이 만들어지고 법무사 사무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들어오면서 수백 명의 인구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식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어떤 거기가 관광단지라고 좀 표현하면 그런데 엄청난 대단지로 해서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법조타운의 거리가 불과 지금 몇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효과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현대건설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현대건설이 어떤 회사인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에서 무너진 것 같은데 괜찮냐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대건설의 소개를 이렇게 먼저 서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엄연히 다른 법인입니다. 다른 회사고요. 저희는 정주영 명예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장남이셨던 정몽구 회장님이 직접 승계를 받으셨던 그런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지금은 정인삼 회장님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은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동생분이시죠. 동생분이셨던 정세영 회장님이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은 정몽구 아드님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엄연히 다른 회사고요. 삼성으로 따지면 신세계하고 삼성전자하고 다른 회사잖아요. 다른 법인이고, 텔레비에서 무너졌던 광주에서 무너졌던 회사가 바로 이 현대산업개발인데, 언론에서 이제 이름이 기니까 현대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했나 봐요. 엄연히 다른 회사고 저희가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이렇게 아마 언론에서 나올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산이라고 그래요. 현산.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엔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저희는 현대라고 저희는 불러주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현대건설이 다른 회사라는 거 꼭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현대건설이 바로 이런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현대토건으로 해서 1947년에 회사를 만들었었죠. 그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해서 현대토건으로 시작해서 토목공사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지금은 DH까지 런칭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 여러분들이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공공주택 모든 종목재개발을 포함해서 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시정비 사업에서 지금 4년 연속 계속해서 1위를 저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파트 소비자들의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라는 그 효과가 가장 크겠죠. 현대건설이 국내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설회사 중에는 제일 큰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에서 1등하는 회사가 정규회사는 과연 몇 등을 할까 한번 볼게요. 아마 저희 회사만이 사업 설명회를 할 때 그 세계 순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세계에 그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큰 나라들이 많잖아요. 유럽에도 있고 탑 25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을 가지고 순위를 매겼을 때 저희 현대건설이 11위를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순위죠, 그죠? 삼성물산이 25위니까 10위권 회사는 아마 저희 회사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잘 나가는 회사가 있고 내일도 잘 나갈 회사가 있잖아요. 오늘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를 따지는 게 바로 이 다우존스 지수인데 다우존스 지수의 그 시가총액 2,500대 기업을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업종별로 1위를 파악했는데 현대건설이 내일이 가장 밝은 회사다라고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재무 능력이나 윤리적인 그 기본 마인드가 갖춰진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회사죠, 그죠? 아시는 회사 두 개를 합쳐도 저희 회사의 매출액이나 현금성 자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큰 회사고 그래서 동종업계 모임이나 이런 데 갈 때도 맏형으로 해서 저희가 대우를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를 자랑할 때요. 회사를 자랑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기술연구소 얘기예요. 타사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크게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의 마인드가 계속해서 기술연구소를 장려하고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가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아마 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지금 오늘을 버티기도 힘든데 내일을 위한 투자를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1% 미만으로 해서 투자 연구 시설비를 줄일 때 현대건설만이 유일하게 1%를 계속해서 투자한다라고 해서 신문에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버티는데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경영층의 마인드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회사를 연구개발하게 되면 더 많은 원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특허 보유가 1위로 지금 저희가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보유기술자 수혜든가 연구개발비 투자도 계속해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하는 기술능력 평가도 이 두 가지를 합친 기술능력 평가도 2위와의 격차를 많이 벌리면서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허 기술이 많아서 어떤 점들이 유리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9시 뉴스 보셨나요? 어제 저녁 뉴스에 나왔는데 층간소음이 살인사건을 유발하고 많은 소비자들, 입주민들의 그런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제동을 걸 거라고 하네요. 층간소음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등급을 이제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만족도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중공허가를 안 내주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층간소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저희 현대건설에서 자랑 한번 드릴게요.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방에서 의자를 이렇게 찌익 끌면 나는 찌직하는 소리가 바로 이 가벼운 경량 충격음이라고 하고요. 애들이 이렇게 뛰었을 때 쿵쿵거리는 소리가 바로 이 중량 충격음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층간소음은 이 두 가지로 해서 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경량, 중량 충격음을 모두 1등급을 받은 회사는 저희 현대와 삼성밖에 없습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이 좀 틀린데요. 1층과 2층, 2층과 3층 사이에 그 두꺼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슬라브라고 부릅니다. 슬라브도 있고 온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루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층과 층 사이에 들어가는데, 슬라브 두께를 시멘트라 그러죠. 그 시멘트를 한없이 두껍게 해서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방법은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층과 층 사이에 시멘트 두께가 높아지면 최고층을 지을 때 층수가 날아가게 되겠죠. 아니면 천장이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최고층의 높이는 예를 들어서 2,500m로 정해져 있는데, 슬라브 높이가 층과 층 사이에 계속 높아지게 되면 20개의 20층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15층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 분양 세대가 주니까 여러분들은 부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효과들이 생깁니다. 슬라브를 높여서 하는 방식으로 삼성은 접근을 했고, 저희 회사는 슬라브는 그대로 210mm를 유지하면서 안에 들어가는 차음재를 개발해서 저희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차음재가 뭔지 아십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애기들이 이렇게 뛰어놀 때 이렇게 매트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약간 더 세련되게 만든 거를 차음재라고 하는데, 그 매트에다가 피아노를 만약에 올려놓고 집에서 10년, 20년을 지낸다고 하면은 그게 찌그러들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찌그러지면 차음에 대한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저희가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한 게 바로 차음재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비는 얼마 높아지지 않으면서 슬라브 두께를 유지하면서 최고 층수의 높이를 높여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지금 상용화를 해서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현대건설이 지금 상용화를 했다라고 많이 자랑을 했던 그런 차원제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지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 경주에서 그 지진 났었죠. 그래서 새벽에 막 문자 막 울리고 막 했을 텐데, 대한민국의 지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진도 다 6.0 이하로 다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이 예전부터 유명했는데요. 못이 안 들어가는 아파트 하면서 뭐 튼튼한 아파트 걸어가다가 땅이 흔들리면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라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진에 강한 아파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저희 그룹사인 현대제철에서 하는 이 고강도의 H코어 철근을 쓰고, 그 다음에 시멘트 또한 균열 저감의 콘크리트를 복합을 해서 튼튼한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파트라는 유명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천정형 공기 청정기를 저희가 실제로 시공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고 나서 이거를 달려고 하면 아마 거실에 세워놓는 그런 스탠드형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나사와 같이 개발했던 이 시스템을 달아드리면 밖에서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를 99.99%까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지금 받았고요. 또한 새집중후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또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먼지라든가 층간소음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 집에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 아파트고요. 원래 여기서 저희가 설명을 끝내려고 했는데 조합에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조경은 어느 정도 되냐, 조합원님들이 궁금해 하신다라고 해서 조경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이 화면 잠깐만 좀. 조경을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사는 집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여러분 돈을 들여서 수리하면 돼요. 하자보수 수리하는 업자 불러서 인테리어 공사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조경이나 외관이나 커뮤니티나
지하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내 돈 들여서 고칠 수가 없어요. 공동주택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단지에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의무이고 재정비 촉진지구나 뉴타운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여러 그 새 아파트들이 모여 있잖아요. 아파트가 모여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아파트들이 제일 좋을까요? 뭐 한강이 보이고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당연한데 똑같은 동일 조건이라 그러면 조경이 예쁜 아파트, 커뮤니티가 좋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더 시세가 나갑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분수만 이렇게 꾸며드리고 하면은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거 꺼버렸어요.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밤에도 여기 조명 막 설치해드리면 그거 꺼버리셨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아파트 값이 틀리더라는 거죠.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조경을 막 지나오면서 이 아파트 좋네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밤에도 오면 조명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외관도 너무 예쁘고 차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와 예쁘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걸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일부러 다 켜두세요. 켜두시고 이렇게 이제 멋진 조경공원 만들어두면은 밤에 이제 분도가 들어오게 이렇게 켜주시고 하더라고요. 조경이 만족을 얻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상들은 다 휩쓸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만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부 마무리 얘기해봐야 그 다음에 그 어떤 특화 사례집 가져와서 그림 그린 거 보여드려봐야 여러분들한테 감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실제로 중공에서 입주한 아파트들의 그런 조경이나 그 다음에 외관이나 커뮤니티나 공용구 엘리베이터 홀이 있는 걸 공용구라 그러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포인트로 해서 실제로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아파트를 지어주는지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입주할 때는 다 옛날 아파트가 돼버리겠죠. 옛날 아파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주하실 아파트들을 한번 가늠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잘 보셨나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투어의 기회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시공자가 이제 입찰이 가시화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이건 어떠세요? 수영장은 레일이 몇 개가 좋으세요? 뭐 지하 주차장은 전기 주차 시설은 얼마나 원하세요? 뭐 이런 걸 다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아파트로 그렇게 이제 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셨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정된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정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보급을 하면서 아파트 시대에 성막을 열었다라고도 저는 자신합니다. 현대건설이 다니면 항상 길이 되고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면서 공공과 함께하는 브랜드 아파트의 그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